논산 새 연무대교회의 완공률이 50%를 넘어서며 의미 있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미래 한국교회 과제로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사회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있는 연무대교회에선 한 해 평균 7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고 좁은 데다 붕괴 위험성까지 제기돼 몇 해 전 새 건축에 들어갔는데요. 완공률 50%를 넘어서며 반환점을 돌았다고 합니다.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일렬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윽고 기다리고 있던 목사들은 손에 물을 묻혀 자신 앞에 있는 장병의 머리에 얹고 힘차게 세례를 줍니다. 13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 광당에서는 군인 4,5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육군훈련소 안에는 한국교회가 세운 연무대교회가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세례식과 같은 큰 행사 때 부득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7년 세워진 교회는 이제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합니다. 매주 5,000명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노후하고 자리가 부족해 3부로 나눠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교관, 식당, 복도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첫 삽을 뜬 연무대 교회의 새 예배당 건축이 완성도 50%를 넘어서며 드디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예장통합, 합동, 고신 등 군목을 파송하는 11개 교단들과 개교회 및 단체들이 힘을 합쳐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금년 연말이면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제로 이 예배당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 약 40%가 육군훈련소로 입소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황금의장이요. 한국기독실업인회인 CBMC도 참여단체로서 이날 진중 세례식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신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CBMC는 또한 자체 최대 행사인 2017 CBMC 한국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한국교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세대 단절, 교인 단절을 염려하고 있는 이 시대에 12만 명이 입영해가지고 7, 8만 명이 세례를 받는 이 황금어장 같은 곳, 이곳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곳에 우리 CBMC가 참여한다는 것은 차세대를 바로 올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요. 교회 건축비는 당초 120억 원을 예상했지만 상향 조정돼 18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군성교연합회 측은 현재 135억 원이 모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열린 대화마당을 통해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 중인데요. 한국교회가 평화통일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목협 주최로 열린 대화마당에서 서울대학교 윤영관 교수는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한국사회 개혁의 주체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교수는 통일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한국교회는 남북 주민들 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기본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북한의 사람과 남쪽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문을 열고 소통하고 담장을 무너뜨리고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 간의 교류와 통합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통일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교수는 통합의 첫걸음으로 한국교회가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과 탈북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역할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그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성경적 통일관을 재정립하고 탈북민 3만 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북한 선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강남역 살인사건 일주기를 앞두고 이를 추모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강남역 인도 한켠에서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신혜 목사는 1년 전 이곳에서 살해당한 여성이 바로 나일 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함께 연대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지난해 추모 포스트잇 붙이기를 재현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50여 명의 시민들은 작은 메모지에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예배를 공동 주최한 기독교 페미니즘 단체 믿는 페미는 여자란 이유로 한 사람이 죽었다며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한 정신질환자 남성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생면부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지도자 훈련센터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중단됐던 인도적 대북 지원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은 일제강점기 당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며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한국교회가 중단된 인도적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민족보그마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민족보그마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통일이라며 통일로 향하는 길이 점점 막히는 가운데서도 통일을 위한 노력마저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논찬에 나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교류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가 이탈리아 해안에서 난민을 구조하고 있는 NGO가 자랑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란디 대표의 이번 성명은 NGO와 난민 브로커의 결탁 의혹을 제기한 이탈리아 검찰청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란 분석입니다. 결탁 의혹을 제기한 이탈리아 정부가 NGO의 난민 구조 작업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NGO가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은 4만 6천 명으로 전체 구조된 난민의 26%를 차지합니다. 올해 NGO는 전체 구조 활동 중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NGO의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에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매일 지중해에서 목숨을 구하는 NGO 자원봉사자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위원회가 지역 산하의 모든 공립학교를 피난처 학교로 지정해 이민자 학생들이 학교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피난처 학교에선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임의로 불법 체류자 학생들을 추방하거나 구금하지 못하며 학교 측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민 자격 등을 묻지 않고 입학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려는 이민 당국이나 법 집행기관의 협조를 거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서비스 단체들과 제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13살 된 딸을 학교에 내려주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멕시코계 불법 이민자의 딸이 연행 과정을 휴대전화를 찍어 공개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달 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성전환 사관생도 2명의 임관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자의 군입대 금지 규정을 철폐하면서 사관상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전환자의 군부대 배치와 복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선 성전환자 사관생도의 임관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시아 스미스 육군 사관학교 대변인은 졸업을 앞둔 성전환자 사관생도 한 명은 졸업을 하더라도 임관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알렌 헤리티지 해군사관학교 대변인 역시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바티칸 근처 길거리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스하는 실물 크기의 벽화가 발견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벽화 속의 교황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머리에 호광이 비치는 성자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엔 악마를 상징하는 붉은 뿔이 있는 데다 손목엔 금시계, 허리엔 권총을 찬 모습으로 묘사됐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흰색 핫 속의 메인띠에는 선은 악을 용서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어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회동을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두 인사가 기후변화와 난민 문제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큰 견해차를 상징한다는 분석입니다. 교황과 트럼프는 오는 24일 바티칸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교회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루슬란 소콜롭스키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소콜롭스키의 행동이 기독교를 모욕하고 러시아 정교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했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지난 8월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소콜롭스키는 예카테린부르크의 정교회인 피해 성당에서 게임을 하며 교회 성가를 흉내낸 비서고와 기독교를 비웃는 언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콜롭스키는 이전에도 사회적, 종교적으로 증오심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8차례 올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는 한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이른바 기싸움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의 피해가 국내 기업으로까지 번지면서 추가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국내의 경우 윈도우 옛 버전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지방기관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유포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는데요. 워너크라이는 실행 파일을 열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어도 감염됩니다. 보안업계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윈도우의 취약점을 활용해 만든 해킹 도구 이터널 블루를 해커들이 훔쳐 랜섬웨어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통, 교육, 통신, 주거생활비 절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사용기간을 정해놓고 횟수나 이동거리에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대학교 반값 등록금 추진,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연간 3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에서 현 정부가 증세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 자녀를 둔 가정과 학교의 풍경도 예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교권 침해 현황은 어떨까요?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위별로는 학생의 폭언과 욕설이 62.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재할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이비 종교피해대책연맹이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입법 내용은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 피해보상법 등 3가지입니다. 사이비 종교피해대책연맹 정동섭 총재는 유사종교의 범죄성을 수사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이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에 맞춰 17억 무슬림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번 기도운동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제10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강은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실한 설교와 성례를 주제로 진행되며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뉴브런스윅 신학교회 마스트 총장과 국내외 석학들의 특별 자담회가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